이게 남자분들 특히 다 할 텐데 이 빨간 차가 지나가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심장이 막 뛰는 게 있어요. 근데 구급차 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급차는 CPR? 그거 약간 영화에서 이렇게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이렇게 여성분들 나오면 이렇게 살아나고 막 그런 그 CPR 아닙니까? 영화보다도 몇 배는 더 끔찍한 현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행성 MC 장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송다은 주무관입니다. 와, 또 뵙네요. 또 뵙네요. 저희가 소행성을 진행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주무관님.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라니. 저희 토크쇼 처음 진행했던 게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주제로 소행성 소부장. 아, 소부장.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늘은 날씨가 좋은 초가을에 어느 한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와 있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1년 동안 그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을 많이 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셨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아주 놀랍고 새로운 적극행정의 아이콘 분들을 모실 텐데요.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예상되지 않나요? 오늘 오시는 분들? 너무 대놓고 힌트네요. 진짜. 적극행정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거든요. 오늘 이분들이 드디어 나오시네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 빨리 모셔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멋진 두 분의 소방관님을 모셨어요.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이렇게 소방관님 이렇게 모시면 막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장 송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안소방서 소방장 김자영입니다. 와, 멋있네요. 멋있어요. 아, 진짜. 아니, 정말 적극행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소방관 분들이었어요.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가슴이 막 격하게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직종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서요. 맞아요. 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하면 항상 불 끄는 분만 생각을 했지 앰뷸런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가시잖아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처음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를 몰고 불을 끄는 소방직군이 있고요. 소방직군, 재난 현장에서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 구조대. 그리고 응급 현장에서 신속히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구급대원입니다. 아, 오, 구급대원이시구나. 이렇게 역할이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큼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이나 필요한 자격이 다 다른데요. 구조대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처럼 구급대원분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네, 저도. 아, 그렇군요. 아니, 두 분의 이 소방관 이야기 스토리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두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요. 두 분은 어떤 스토리를 좀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원래 소방관이 되고 싶었는데 구급대원이 되려면 병원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돼서 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응급구조사라는 말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응급구조사라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환자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방관이나 아니면 해양경찰, 교도관분들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자영 소방관님도 응급구조사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간호사입니다. 널스? 네, 널스. 네, 영어를 잘하시네요. 아, 간호사 출신인 거예요? 네. 오, 진짜 궁금하다. 네. 저는 병원에서 7년 정도 근무했는데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를 프로페셔널하게 응급처치해서 이송해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도 많고 장비도 다 세팅돼 있어서 일사천리로 처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장은 좀 위험하고 열악하잖아요. 그 제한된 인원과 장비 속에서 환자를 전문 처치해서 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좀 의외인 것 같긴 해요.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혼자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이시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좀 어떤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짜릿하기도 하고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아, 장래희망이 소방관이셨구나. 이게 남자분들 특히 다 알 텐데 이 빨간 차가 지나가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심장이 막 뛰는 게 있어요. 근데 구급차 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급차는 제가 웬만하면 안 타고 싶습니다. 그거 아파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막상 이제 현장에 와보시니까 병원 환경이랑 좀 달라서 많이 힘드시진 않았어요? 예, 처음에 물론 힘들었죠. 근데 그 재난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제가 그 환자한테 다가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은 전문 인력 혼자서 그 환자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두렵기도 하고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만 생각을 했지 리얼 현실은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사실 무섭거나 잔인한 영화는 못 보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영화보다도 몇 배는 더 끔찍한 현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냉철해지지 않으면 이 환자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엄청나시네요. 책임감도 있고 국민 하나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마치 그 사이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가질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리 소방관님은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좀 선천적으로 잘 맞는다고 느끼는 게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냄새요? 저 사고 현장에 가면 물론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냄새를 잘 못 맡다 보니까 뭐 피냄새, 토사물 냄새 이런 것들을 잘 못 맡아서 이런 부분은 좀 동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소방관이요. 이 두 분의 게스트는 조금 지금까지 모셨던 우리 적극행정 게스트분들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아마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119 구급차가 전복이 돼서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구급대원들 YTN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좀 오래전 일이라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요. 길 가던 행인이 버스와 충돌하면서 머리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심폐소생술 진행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하던 도중에 이제 승용차가 구급차를 못 보고 부딪히는 바람에 구급차가 전도가 된 사고가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넘어지고 나서 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스팔트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차 안에 있던 환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구급차에서 꺼낸 다음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시민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처치하는 그 현장을 직접 촬영도 하시고 SNS에 목격담을 올려주시면서 이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본인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사실 그 사고가 좀 더 많이 안타까웠던 거는 환자분이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슬프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서 좀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좀 많이 슬프고 좀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송대근 그 소방관님의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이제 옆에 있는 트럭에 이제 불꽃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차를 앞질러서 안전하게 갓길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기사님과 함께 불이 난 것을 확인을 하고 옆에 있는 소화기로 이제 화재를 진압한 뒤에 이제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진짜 잘 막으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되게 평범하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불이 막 콱 나고 있고 차가 막 불이 나면서 달리고 있고 옆에 차들이 막 오요 막 차들이 막 위험하고 넘어지고 본인이 차를 딱 세워서 뛰어가지고 트럭 위에 저희 업무 특성상 이렇게 근무 시간 아니어도 이렇게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뭐 예방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확실히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런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예리하신 것 같아요. 김자영 소방관님은 어떤 일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좀 평소에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를 자주 갔는데 사우나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 열탕에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점점 눈이 풀리면서 좀 기울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탕 바깥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시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입안에 토사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이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제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에 찬 토사물을 직접 손으로 꺼내고 그 전에 119 신고 요청을 한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하게 인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나서 저희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참 비위도 좋다고 하시면서 등도 좀 토닥여 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두 분 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진짜. 아니, 일상생활에서까지. 사실 전에 김자영 소방관님이 신고한 출동에 제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우연이요? 네. 네. 그때 실신 환자였는데 갔더니 나 소방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로 아예 모를 때. 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삼 소방관의 적극 행정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이롭게 했다면 이 두 분은 그런 정책을 떠나서 일상생활 자체가 적극 행정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근 소방관님, 네. 구급지도관, 소방안전강사 이런 직함을 갖고 계세요. 이 직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구급 지도관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 대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 구급대원들을 교육하는. 예. 그리고 소방안전 강사는 일반 대중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이나 요령을 교육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교육할 때 소방 훈련 교육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반 응급처치 외에도 소방 교육이나 대피 훈련
화재 예방 훈련 등을 이제 소방서에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R? 네. 그거 약간 영화에서 이렇게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이렇게 여성분들 나오면 이렇게 살아나고 막 그런 그 CPR 아닙니까? 네,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는 가슴 압박 몇 번 하면 살아나죠? 예, 심장이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실제로는 이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 예, 뭐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급대가 빨리 도착해도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아, 아니 그럼 보통 몇 분 정도 해요? TV 보면은 한 30초 안에 다 살아나던데. 저희 구급대에서는 보통 현장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요. 뭐 길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거 몇 번만 해도 진짜 팔 아프던데. 그러니까 현실과 되게 다른 거죠. 예.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한 대원들에게 주는 하트세이버라는 상이 있습니다. 아, 배치 거기- 이렇게 달고 오셨네요. 네. 어? 진짜 아기자기하다. 영어를 해석해보세요. 하트 세이버가 뭐예요? 심장을 구한다는 의미네요. 네. 하트 세이버. 네. 맞- 그럼 맞습니다. CPR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 분들한테 이렇게 토큰 같은 걸 드리나요? 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심폐소생술 통해서 사람을 살렸을 때 이렇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예, 뇌졸중 환자를 구했을 때 브레인 세이버,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를 구했을 때 트라우마 세이버 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혹시 몇 번의 하트 세이버를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인데요. 3개. 저는 소방관들 중에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어, 실제로 많이 받으시는 분은 10년 차에 5개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방관님은요? 저는 2개입니다. 2개. 왜 그렇게 두 개요? 스스로하세요? 제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하트 세이버라는 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니면서 심정지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개수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1개든 10개든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의미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생명을 구하신 거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심폐소생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느 산업체에 가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이 그 다음 주에 축구를 하시다가 옆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발견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고 하트세이버를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 마이 갓. 본인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실전에서 거예요. 바로 보여주신 거네요. 네. 그때 제가 하트세이버 수여 업무 담당자라 그때 시상식에 갔는데 그때 그분을 거기서 만나고 그분이 오셔서 그때 교육 잘 받았고 이렇게 아. 잘 써먹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와,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예. 내가 실제로 한 교육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네, 지금 제가 오늘 본 화면 얼굴 중에서 가장 해맑아 보여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자랑스럽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미스터 송이 소방교육의 1타 강사래요. 지금 노량진에 계세요? 소방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후배들이 신청도 하고 줄 서서 이분한테 제대로 배우겠다고. 그만큼 교육의 질과 수준이 리얼하고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냥 누가 말해도 다 1타 강사. 송 얘기하면 1타 강사. 이렇게 얘기한대요. 맞아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1타 강사 아니고 2타 강사? 예, 뭐 한 2타나 3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1타 강사로 하세요. 그냥 시키는데. 제가 교육을 좋아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보람을 느껴서 이런 업무도 제 적성에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그 사고 현장을 다니셨을 텐데 두려움이 들었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사고 현장이 있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쯤에 5살 아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추락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를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송하는데 같이 탄 어머니가 너무 오열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 아이가 그 또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치를 하면서 눈물이 그냥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도 인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목이 메었던
그 정도로 좀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소방서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사고 현장이 또 센터에서 보이는 그 아파트여서 한동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네. 저는 사고 현장 말고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 요즘에 코로나로 온 국민이 다 힘들지만 구급대원들 특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출동 나갈 때면은 흰색 보호복 다 아. 입고 이렇게 출동하고 그걸 몇 차례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응급처치를 아무리 잘해도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살려놨는데. 예, 뭐 그런 걸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저희 후배 대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민원이 생기면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또 남는 시간에 그 민원 처리를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환자를 구급을 했는데 그렇게 또 가족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많이 아, 있습니다. 너무하다. 아,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가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나를 민원을 넣는다거나 소송을 한다 그러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저라면. 사기도 엄청 떨어지고. 예, 그게 제일 크죠. 사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두 분들의 건강이, 정신적 건강이 괜찮을까? 어떻게 그걸 견뎌 나가실지 조심스러워요, 되게 이 질문이. 아무래도 동병상련이라고 동료 구급대원들도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현장에 대해서 좀 진솔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좀 치유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또 시간이 약이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또 치유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 대비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뭐 강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뭔가 남다른 그게 없다면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일을 하시게 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두 분한테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남들 도와주고 그거에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가장 큰데,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아내는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제 직업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요. 우리 아내랑도 이런 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나서 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 갔을 때 가족 생각이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해요. 저도요. 진짜로요. 진짜로. 최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어떤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어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 걸까요? 공무원 정년이 뭐 65세로 뭐 연장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농담 삼아 동료들에게 나는 65세까지 구급차 탈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 일을 사랑해서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 꿈이 멋있다. 오랫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싶으신 거네요.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들 능력을 좀 상향 평준화 시키는 게 제 목표인데요. 지금 같이 구급차를 타고 있는 후배들은 많게는 저랑 띠동갑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고참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이런 경험치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달해서 후배들이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일타 강사처럼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이제 슬슬 소행성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시작할 때 막 비도 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서울의 보라매 공원인데 막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막 그렇거든요. 오늘은 왠지 두 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저도 좀 아쉬워요.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히어로고 영웅이신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소행성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닌데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처음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무슨 적극 행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직업과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다운 주무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1년 동안 진짜 많은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을 만났는데 촬영할 때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진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일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으로 훌륭히 해내시는 이 두 분의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건데도 이 두 분은 항상 겸손하십니다. 공무원이 된다는 건 공무원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하는 우리들의 활동, 일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은 완벽한 공무원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조금 느끼하게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소행성 토크쇼 두 분의 소방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가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멋지고 근사한 스토리를 찾아서 새로운 적극행정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극 행정이란 쉬지 않고 뛰는 심장입니다. 나에게 적극 행정이란 끊임없는 열정입니다.